안녕하십니까.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컴퓨터공학과 교수 윤혜인입니다. 오늘 함께할 강의는 모바일 AI 기반의 PCB 검사 시스템입니다. 본 강의는 총 2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AI 모델이 PCB 이미지를 보고 결함을 판단하는 원리, 그리고 플러터라는 앱으로 이를 구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즉, 최종 결과물은 스마트폰에서 바로 실행되는 PCB 검사 앱입니다. 여러분이 본 강의를 마치면 AI 시스템을 이해하고 실제 제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 보시면은 이렇게 과거에는 검사원이 직접 PCB를 들여다보면서 육안으로 품질을 검사했습니다. 이 작은 결함 하나가 큰 손실이기 때문에 전자제품의 핵심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피로도나 주관성, 속도,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 가운데 AOI 자동 광학 검사 장비입니다. 고가의 전문 장비로 생산 라인에 고정 설치되어 있고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대량 생산품을 전수 검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생산 라인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AI 자동화와 모바일 앱의 결합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즉시 검사하고 또 저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고 현장의 유연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가운데 AOI 장비가 대량 생산 라인의 핵심이라면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만들 모바일 AI 시스템은 조금 더 유연하고 접근하기 쉬운 보안적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량 생산 그리고 현장 검수, R&D 단계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PCB 검사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CB 검사의 핵심 기술인 AI와 딥러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AI, 즉 인공지능이란 간단히 말해서 이제 사람처럼 학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이에게 사과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는 사과 사진 100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과야 하고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아이가 새로운 사진을 보고도 아, 이게 사과구나 하고 스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AI도 똑같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이 PCB 검사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품 PCB 사진 500장과 불량품 PCB 사진 500장을 학습시킵니다. 그러면 AI가 이 패턴들을 자동으로 학습해서 새로운 PCB를 보면은 아, 이건 양품이구나, 아, 이건 불량품이구나 하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딥러닝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딥러닝은 사람의 뇌 구조를 모방한 AI입니다. 사람의 뇌에는 뉴런이 1000억 개나 있죠. 딥러닝은 이걸 이제 흉내내 가지고 이런 뉴런을 수백만 개 만들어서 층층이 쌓아 놓은 겁니다. 이 딥러닝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 패턴을 발견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0.01mm, 즉 머리카락 두께보다 작은 미세한 결함도 탐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은 피곤하면 85%의 정확도로 이렇게 떨어지지만 AI는 항상 95% 정도로 일정하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보면은 이 전체적인 AI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으로는 이 AI가 실제로 이미지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과정은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미지를 숫자로 변환을 합니다. PCB 사진 한 장이 들어오면은 이걸 224 곱하기 224의 픽셀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개, 수십만 개의 작은 점이 됩니다. 각 점마다 이제 밝기를 나타내는 숫자가 하나씩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5만 개가 넘는 숫자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컴퓨터는 이제 이미지를 못 보니까 숫자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을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경망이 여러 층으로 쌓여 있죠. 초반 레이어에서는 선이나 모서리를 감지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 선이 하나 있네 이런 식이죠. 중간 레이어는 이제 패턴을 감지를 합니다. 이 선들이 모여서 회로 패턴을 만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감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후반 레이어에서는 복잡한 구조를 인식을 합니다. 아, 이게 PCB 보드 전체 구조구나 하는 복잡성을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층층이 분석을 하면서 점점 더 정교하게 특징을 뽑아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최종 판정입니다. 모든 분석이 끝나면은 양품이다 또는 불량품이다 이런 판정을 내리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신뢰도까지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9.8% 확률로 불량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제 AI가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일관된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런 특징으로서 알 수 있고, 자,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AI와 딥러닝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구체적인 모델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바일넷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바일넷은 구글이 개발한 모바일 전용 딥러닝 모델입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바일, 즉 모바일 기기에서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넷의 핵심 특징은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량화인데요. 크기가 16MB 밖에 안 됩니다. 둘째는 빠른 속도인데요. 0.5초 이내에 분석이 끝나버립니다. 세 번째는 높은 정확도입니다. 무려 95.71%를 유지합니다. 일반 딥러닝 모델은 보통 크기가 100MB가 넘거든요. 근데 모바일넷은 여기 보이시는 약 16MB, 크기가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성능이 나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닙니다. 정확도는 거의 비슷하고요. 일반 모델은 96%, 모바일넷은 95.71%를 유지합니다. 더군다나 속도는 훨씬 빠르고 모바일에서 실행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핵심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모바일넷이 작으면서도 정확하게 작동을 할 수 있을까 보면은 모바일넷의 핵심 기술은 딥와이스 세퍼러블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용어인데 이제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왼쪽 이미지 보시면은 일반적인 모델은 이렇게 큰 트럭으로 짐을 한 번에 다 싣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겁고 느리지만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모바일넷은 작은 오토바이로 여러 번 나눠서 운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볍고 빠르지만 정확도는 또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반 모델과 모바일넷 이 최종 결과는 똑같지만 연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속도는 빠른데 정확도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니까 모바일넷이 되게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제조 현장에서는 왜 모바일넷이 적합한가 궁금하실 수 있죠. 자, 저희 첫 번째는 서버가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작동합니다. 세 번째는 배터리 소모가 적습니다. 하루 종일 사용해도 배터리 걱정이 없는 거죠. 네 번째는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PCB를 이제 촬영을 하면 1초 이내에 불량인지 양품인지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모바일넷이 무엇인지, 왜 우리 프로젝트에 적합한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 프로젝트 전체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젝트는 총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model.h5라는 이 중요한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이제 저희가 AI를 사용을 하잖아요. 이미 학습이 완료된 AI 모델이 바로 model.h5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PCB 이미지 1000장으로 약 1시간 동안 학습을 하고 정확도는 95.71%가 나왔습니다. 크기는 앞서 우리가 다뤘던 16MB였고요. 이건 이미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따가 그냥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모델 변환입니다. model.h5 이거를 입력을 해서 model.tflight라는 파일로 생성을 합니다. 이게 변환을 하는 건데요. 왜 변환을 하는가 하면 H5는 일반 텐서플로우 형식이고 이제 tflight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환하면 크기가 14MB로 줄어들고 모바일에서 더 가볍고 경량화되게 빠르게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파이썬 코드 몇 줄이면 되고 매우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모바일 앱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플러터라는 크로스 플랫폼으로 앱을 만들 거고요. 앱의 기능은 총 3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갤러리에서 PCB 사진을 고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고른 이미지를 가지고 AI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만든 model.tflight 파일이 스마트폰에서 바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과를 표시해 줍니다. 즉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그리고 신뢰도를 화면에 보여주는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로 우리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model.h5 이 모델을 가지고 있는 즉 학습된 모델을 우리가 다운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tflight로 변화를 해서 모바일에서 최적화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플러터 앱으로 가져와서 이 앱 안에서 이미지 PCB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그거를 앱 안에서 분석을 하고 또 결과를 표시하는 이렇게 프로젝트 흐름과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셋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간단히 볼까요? DeepPCB라는 데이터셋입니다. 패킹 유니버시티에서 만든 공개 데이터이고요. 총 1000장, 즉 양품 500장하고 불량품 500장, 정확히 50대 50으로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쪽이 양품, working PCB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는 불량품, defected PCB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결함 불량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전에 이 패킹 유니버시티에서 이 전처리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원본 640x 640을 모바일넷에 맞게 224x 224로 줄이고 그다음에 데이터 증강 기법으로 회전이랑 반전을 시켜가지고 한 장을 8장으로 늘립니다. 다양한 각도로 학습을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이 데이터로 학습된 그 모델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모바일넷 모델의 아키텍처를 좀 살펴볼 건데, 즉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수식은 아직 없습니다. 자, 이 다이어그램이 모바일넷의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흐르는 구조이죠. 시작은 224x 224 크기의 RGB 이미지로 시작을 하고요. 이게 첫 번째 일반 컨볼루션을 거치고 그 다음부터는 딥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C1, DW2, PW2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이어지는데요. DW는 딥 와이즈, PW는 포인트 와이즈를 의미한다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트럭과 오토바이 비유에서 그 말씀드린 구조가 여기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28개 여개의 레이어를 거치면서 이제 이미지의 특징을 점진적으로 추출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과 풀 커넥션을 거쳐서 최종 클래스 확률값이 나옵니다.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이 구조가 이미 학습된 상태로 TF-라이트 파일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구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이 모바일넷이 왜 효율적인지 우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에서 활용을 할 때 왜 효율적인지 그 핵심 기술도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트럭 대신에 오토바이를 쓰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이어그램이 그 원리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왼쪽이 디바이스 컨볼루션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각 채널들을 이제 독립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빨강은 빨강끼리, 뭐 파랑은 파랑끼리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이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입니다. 1x1 크기의 필터로 이제 채널들을 결합을 하고요. 이제 전통적인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과정을 한 번에 하는데 저희 모바일넷은 이 두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결과를 이제 얻으면서도 연산량이 9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 덕분에 우리가 모바일에서도 실시간으로 PCB 결함을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앱을 실행해 보면 사진을 찍자마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 덕분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개발 환경 준비를 해볼 건데요. 이제 본격적인 실습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전까지는 이론을 배웠고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실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개발 환경을 준비해 볼 건데요. 이 강의 자료 보시면서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플러터 개발 도구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플러터는 구글에서 만든 모바일 앱을 위한 개발 도구입니다. 이제 하나의 다트 코드로 안드로이드랑 iOS 앱을 동시에 만들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플러터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권장 버전은 3.16 이상이고 설치하는데 사양에 따라 좀 다르지만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용량은 약 2GB 정도입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 터미널이나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겠는데요. 먼저 플러터 버전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설치된 플러터 버전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나오면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터 닥터를 입력하면 이렇게 개발 환경 전체를 점검을 해줍니다. 플러터, 안드로이드 툴체인, VS 코드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준비 완료입니다. 만약에 X 표시가 이 부분에 빨갛게 올라온다고 하면 화면에 나오는 안내에 따라서 또 추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플러터 소개와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2강에서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고요. 일단 플러터 실습은 이렇게 하구나 정도로 여기에서는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요한 코드 에디트를 준비합니다. 코드를 작성할 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줄여서 VS 코드라고 하는데요. 가볍고 빠른 게 장점이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시고 설치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여기 VS 코드를 직접 열으셔서 거기 익스텐션에서 플러터와 이 다트 확장 프로그램 두 개만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은 VS 코드 안에서 검색해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해주시면 바로 설치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인데요.
앞선 VS 코드보다 좀 무겁지만 이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없이도 컴퓨터에서 바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제 설치 시에 플러터 플러그인을 함께 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둘 중에 편한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가벼운 VS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개발 환경 준비 세 번째로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로드 해야 되는데요. 자, GitHub 주소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기 링크 들어가셔서 GitHub 저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약 25MB 정도입니다. 여기 GitHub 주소 코드 누르시면은 다운로드 집 있죠? 그래서 압축 파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축을 풀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파일은 H5 요 파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용할 미리 학습된 AI 모델이라고 재차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이제 이걸 변환해 가지고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TF-Lite 모델 변환인데요. 자, 먼저 왜 변환을 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모델.h5 이 파일, 이 중요한 파일, 여러분이 다운받은 프로젝트에 이게 있는데 크기가 67.3MB 정도 됩니다. 이 파일은 텐서플로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원래 PC나 서버에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스마트폰 앱에서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변환을 하는 겁니다. 텐서플로우 라이트라는 모바일 특화 형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는 PC나 서버에 특화된 텐서플로우 파일 형식인데 우리는 모바일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텐서플로우 라이트라는 모바일 특화 형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변환하면 뭐가 좋으냐? 결과적으로 크기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67.3MB에서 우리 이따가 실습을 하겠지만 22MB, 그래서 무려 67% 정도나 작아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경량화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용량을 아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두 번째, 당연히 모바일에 최적화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프로세서에 맞춰서 더 빠르게 작동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플러터 앱에 바로 넣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설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TF-Lite로 변환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변환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되는데 먼저 convert underbar model.py라는 파일을 만들 건데요. 제가 준비한 코드를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VS 코드를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압축을 해제한 그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모델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오픈 폴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뉴 파일을 클릭을 하셔서 새 파일을 만들고 요 코드를 그대로 작성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작성을 해주시고 코드 설명은 조금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코드를 작성하신 후에는 이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VS 코드 터미널에서 이렇게 python 3 convert underbar model.py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자동으로 모델 변환이 시작이 됩니다. 약 30초 정도 미만으로 걸리고요. 컴퓨터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이렇게 쭈루루루룩 일하는 동안 변환 성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변환을 하셨으면 그 변환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폴더 여기 안을 보면 model.tf-lite 파일이 생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보이면 성공이고요. 이렇게 4단계만 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크기가 67.3MB에서 22.2MB로 줄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7%나 실제로 감소를 했죠. 그다음에 레이어 수는 88개로 동일하고요.
모델의 구조나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기만 최적화한 것입니다. 자, 다음 순서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서 작성한 스크립트 코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사용할 convert model.py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제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간단히 만들었어요. 자, 한번 코드를 살펴보면은, 자, 여기 위쪽에, 자, 제가 이렇게 긴 이름의 클래스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이건 버전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model.h5 파일은 이제 9버전 텐서플로우로 만들어졌는데, 최신 텐서플로우와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드로 호환을 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없으면 그룹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룹 오류. 그래서 꼭 포함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중간의 단계들, 이 세 단계를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단계 보면은 먼저 학습된 모델을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로드 모델로 model.h5를 메모리에 로드를 합니다. 이때 커스텀 오브젝트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만든 호환 레이어를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flite 형식으로 변환을 하는 부분입니다. tflite 컨버터로 변환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변환된 그 파일을 저장을 해줘야겠죠. asset이라는 폴더에 model.tflite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는 이렇게 총 3개의 과정. 딱 이 세 단계가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출력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코드를 이제 완벽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호환성 부분은 꼭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가 어렵지 않아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제 주석 처리 부분이나 그다음 메시지 호출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읽으시다 보면은 그냥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학습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 1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뭘 했죠? 먼저 제조 현장의 문제를 우리가 PCB라는 소재를 기반으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AI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넷 구조를 또 봤었죠. 아키텍처도 봤었고, 핵심 기능, 도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적인 개발 환경 준비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AI 모델을 직접 변환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67.3MB짜리 파일을 22MB로 줄이는 데 성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2강에서는 우리가 방금 만든 이 tflite 파일을 가지고 실제 플러터로 가져오는 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플러터에서 AI가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 화면, 즉 UI도 같이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AI가 작동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개발 환경 준비부터 그 다음에 모델을 변환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강에서 tflite로 변환한 그 파일을 그대로 가져다가 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변환 스크립트 작성하는 부분까지 실제로 꼭 실습을 해주셔서 다음 2강 때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을 해주시면은, 그래서 1강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